안녕하세요. 고등교육 영어 담당 김미선입니다. 자, 이번에 2023년 윈터를 준비하면서 특목 대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설명회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윈터에 특목 대비반은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다음에 수업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예비 중3입니다. 예비 중3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마 예비 중3 학생들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지금까지 중학교 1, 2학년을 무리 없이 잘 지냈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처럼 중학교 3학년 때도 역시 그렇게 보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특목고를 생각을 하고 있거나 혹은 자사고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절대로 지금까지의 중학교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니란 생각이고요. 특목 대비반, 즉 자기가 특목고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혹은 자사고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혹은 일반고를 가더라도 내가 압도적으로 상위권 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학생이라면 더 이상 중3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번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첫째, 고1 내신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잘 되어 있어야 그 이후에 쌓아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내는 지금부터 선행을 막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것까지 막 잘하고 모의고사 잘 치고 수능 잘 치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모의고사 유형들에 익숙해져 있고 1, 2등급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내가 이 문제 유형이나 혹은 문제 순서라던가 그런 거에 익숙해져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미리 선행을 해서 뭐 지금 저는 고3 풀면 뭐 1등급 나와요.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나와봤자 소용이 없죠. 지금 수능을 칠 게 아니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입니다. 자, 그러면 내신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무조건적으로 문법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본인의 문법 능력을 최대한도로 길러놔야 어떤 내신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왜 문법이라고 하냐면 단순히 그냥 개념 정리하고 이런 개념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념 정리는 당연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문법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놓으셔야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고 내신 문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념 알았다 끝, 혹은 대형 강의에 앉아서 개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었다 끝, 이게 아니라 그 문법 개념들을 바탕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그리고 유동적으로 공격적으로 문제에 뛰어들어서 그것들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지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들고 지문을 파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서술형까지 내가 접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발전 가능성을 보려면 문법을 기본적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단순 개념 공부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의고사라고 했는데 사실 모의고사 뿐만 아니라 내신에서 고등학교에서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유형의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문들을 풀려면 첫 번째 문장을 읽는 능력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장을 읽는 능력이라 함은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문법을 바탕으로 이제 쌓을 수 있는 능력인데요. 왜 하필이면 문장을 읽는 능력이냐? 특목고를 가거나 자사고를 갔을 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고등학교 교과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과 레벨은 이제 쉽다는 거죠. 교과 레벨은 너무 쉽기 때문에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이라던가 아니면 수능 특강이라던가 이런 거를 선택을 해서 이제 내신을 나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지문이 문장 서너 개로만 이루어져 있는 지문들도 있어요. 되게 짧은 지문이라는 게 아니라 지문 길이는 똑같은데 문장의 서너 개라는 얘기는 문장 자체의 길이가 굉장히 길다는 얘기겠죠. 문장이 길어지면 따라 읽다가 해석을 놓치게 되고, 해석을 놓치게 되면 연결을 못 시키게 되고, 문장 간 연결을 못 시키면
결국 그 지문을 이해 못하게 되고 지문을 이해 못하면 당연히 그 지문 날리는 거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느냐. 아니요. 아이들은 굉장히 수동적이라서 그런 상황에 놓이면 안 됩니다. 수동적인 아이들은 절대로 그런 그냥 듣고 필기하고 자료 받고 끝 이런 상황에 놓여져서는 안 되고요. 본인이 먼저 뛰어들어서 해석을 해보고 독해를 해보고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본인이 파악해서 그런 본인의 구멍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쫙쫙 끌어가는 그런 능동적인 태도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아이를 지금 만들어야 하지. 그냥 그래 학원 다니니까 그래 지금 뭐 선행했으니까 그래 뭐 어휘 외운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흘러넘기실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내가 이거를 꼭 해야 하나? 나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조금 쉬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짧은 문장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문장을 읽는 능력, 문장을 읽어내는 능력을 쌓아두셔야 이게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로 넘어가게 되고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이 되어야 지문 연결이 되고 지문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의고사 하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내신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문을 훑고 선지를 고른다. 이건 전형적인 모의고사를 그냥 푸는 방법입니다. 그냥 수능을 풀어내는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문 쭉 훑고 대충 이거인 것 같은데 선지를 딱 훑다가 아, 요게 답이네. 요거가 아니에요. 내신은, 고등학교 내신은 지문을 주고 지문에 답이 이미 있어요. 물론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를 풀어보긴 하겠지만 그건 그냥 한번 풀어보는 거고 그것에 답이 있다는 전제하에 하나의 텍스트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해서 나왔을 때 어느 문제 형태든 풀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지문 자체를 본인이 완전히 습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법과 문장을 읽는 능력을 바탕으로 이것을 낱낱이 분석해서 흡수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목 대비반에서 그 능력을 키울 거고요. 자, 그럼 이 문법과 그 다음에 문장을 읽어서 결국 지문을 독해해내는 능력, 요거 두 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은 또 무엇이냐? 바로 어휘죠. 고등학교 입학 전에 무조건 가장 많이 쌓아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휘입니다. 어휘라고 하는 것은 애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어차피 외워봤자 까먹는데요. 네, 맞아요. 단어는 외워봤자 까먹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 누적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500개 외웠어? 100개만 기억이 날 수도 있지. 그러면 400개를 까먹었으니까 야, 500개 중에 400개를 까먹어. 난 안 되겠다. 하고 포기를 해버리면 나중에는 그 100개도 못 건져요. 단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500개를 끊임없이 외우면서 누적되는 양을 많게 만드는 거지 한 번에 500개 외워서 500개를 모두 다 한 번에 내 거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자꾸 까먹어요. 단어를 외우는 건 너무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낙담하지 마시고 그냥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십시오.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것을 이기는 힘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부터 꾸준히 해놔야 고등학교 때 가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새로 암기하게 되는 단어는 내신할 때 새롭게 나오는 단어 말고는 추가적으로 암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시간도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과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한 다양하고 최대한 많은 어휘를 암기해서 누적을 해놔야 그 단단한 힘으로 버티는 거죠. 고등학교를.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새로운 단어가 나와도 내가 조금씩 추가되는 새로운 단어만 외우지 내가 기본적인 단어까지 찾아가면서 공부량을 늘리지 않도록 지금 많이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어휘력이 탄탄하게 바탕이 되어줘야 문법을 공부를 한 것이 문장으로 연결이 돼서 지문으로 연결이 돼서 확장을 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특목 대비반에서는
그것을 똑똑하게 준비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목 대비반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첫 번째, 개념은 일단 최대한 넓게 가르쳐 줍니다. 최대한 넓게 가르쳐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막 진짜 뽀짝시러운 문법까지 다가 아닙니다. 그건 어쨌든 중학교 레벨에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최대한 넓게는 예를 들어서 주요하게 나오는 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뭐 한 10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개, 20개, 25개 최대한 많이 쫙 예시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동사와 예시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동사구, 어휘구, 구문 이런 것들까지 확장해서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최대한 망을 넓혀놔야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촘촘하게 네트워킹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문법을 한 번 하긴 했는데 구멍이 많아서요. 구멍이 많다는 얘기는 네트워킹이 안 된다는 얘기고 네트워킹을 엉성하게 해놓으면 어딘가에서 끊기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구멍이 됩니다. 그런데 최대한 넓게 이걸 퍼뜨려 놓고 그것을 얼기설기 엮으면 그거는 촘촘하게 결국 엮이게 되는 길이 됩니다. 그러면 최대한 넓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넓은 망을 씌우고 다시 넓은 망을 씌우고 하다 보면 이 틈들이 촘촘해지겠죠. 그래서 그걸 네트워킹을 할 때 결코 구멍이 크게 생기지 않고 잘 짜여져 있는 자신만의 문법 네트워킹이 됩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동적이고 능동적이며 공격적인 문제풀이입니다. 제가 애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깜짝 놀라는 건 애들이 많이 수동적이에요. 진짜. 그냥 가르쳐주는 거. 아, 선생님 이거 자료 언제 주세요? 이거 언제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저 암기하는 거 힘든데 이거 그냥 한 번에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공부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하면서 공격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든 해보겠다. 내가 이거 어떻게든 파악해보겠다. 아, 내가 이번에 이런 5형식 문장 구조를 배웠어? 그럼 나 이 문장에서 혹시 5형식 문장 구조 더 있나? 찾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뛰어들지 않는 이상 이건 자기 거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로 문제에 뛰어들 수 있도록 아이들을 훈련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짧은 문장부터 그렇게 조금 공격적 태도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야 긴 문장 그리고 지문, 더 긴 지문 혹은 완전히 새로운 지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뛰어들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뛰어들 준비가 되는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이 점수 차이는 굉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태도를 길러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난도 독해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레벨 정도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고1 레벨 주세요. 특목 대비반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레벨이면 2학년, 3학년 걸 줄 겁니다. 내가 1학년 레벨이야. 그러면 1학년 문제를 풀어. 10개 중에 9개 맞아. 기분 좋죠. 그쵸? 근데 우리는 기분 좋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발전하고 내 실력을 보완하고 더 쌓아나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을 줄 생각은 없습니다. 레벨에 맞춰서 동그라미 많도록 아니요. 그런 거는 없고요. 무조건 고난도 독해를 해서 조금 더 나은 레벨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연히 1학년 레벨인데 3학년 최고난도 줘놓고 맨날 20점, 30점 맞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지는 않고 항상 이거는 좀 어렵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항상 여기 간당간당하게 높은 레벨을 주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많이 올라와 있다. 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을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반에서는 실전 문제, 여러 고등학교 내신 기출 어법 문제와 그 다음에 영작 서술형 문제를 합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가 되진 않습니다. 주가 되진 않고 보수적으로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 정도 10%에서 많으면 15% 정도를 서술형, 그 다음에 영작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예 안 하기에는 이번 겨울방학이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요걸 넣어놨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독해, 어휘, 문장 읽기 여기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영자까지 연결하는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를 미리 준비하는 겨울방학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에 대한 태도 변화 제가 말씀드렸죠. 능동적이고 유동적이면서 공격적으로 지문에 뛰어들어서 능동적으로 공부를 할 것, 그런 태도를 가져야 지금 내년 자체가 아니라 중3이 아니라 그 이후 고등학교 첫 1년 들어갔을 때 첫 내신 1등급으로 기강을 잡고 들어가야 본인이 더 이상 내려갈 곳밖에 없어야 더 긴장을 하고 공부를 하죠. 저희는 그것을 목표로 이 특목 대비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법과 어휘와 그 다음에 문장을 읽을 줄 알고 그 다음에 능동적, 유동적, 공격적 태도를 가지고 쭉 이어나가야 어디까지? 1등급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반은 매주 화목 4시 반부터 6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주 2회 2시간씩 수업이고요. 단어 클리닉은 별도입니다. 수요일 그리고 일요일에 본인이 원하는 단어 클리닉 시간을 설정을 해서 단어는 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학생들에 따라서 단어장을 따로 결정을 해서 논의 후 얘기를 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등록을 하시고 나서 저랑 이제 논의를 하고 단어장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주 2회 2시간씩 2번 수업에 단어 클리닉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특목을 생각을 하고 있거나 자사고를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무조건 상위권을 차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예비 중3이라고 해서 중학교 3학년 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단단하게 쌓으면서 기반을 잘 다질 수 있는 겨울방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듬교육 김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